금융당국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은행들을 긴급 소집을 하고 회의록이 있었거든요. 어떤 회의록이 있었냐면 회의록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세대출 보증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하겠다. 이미 발표한 추진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나갔다고 한 게 6월 14일이고 언제 캔슬했다고요? 6월 13일에 회의하고 14일에 캔슬을 했어. 이게 그러니까 유병태라는 사장은 얼마나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랑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물매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부시입니다. 제목이 방화범들을 믿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가 전세 안심대출 보증 한도를 조이려다가, 즉 이게 뭐냐면은 전세금에 대해서 주도보랑 중국이나 서울보증해주고 있죠. 허그는 주도보인데 주도보가 이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보증이라는 민간보증기관까지 다 묶어가지고 다 같이 전세 보증에 대한 한도를 100%에서 90으로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대출 시행 하루 전에 허그가 안 해! 하고 집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도 허그 사장은 지금 당장 잘려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 시장을 기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그 사장 현재 누구냐면은 유병태라는 사장입니다. 23년 9월에 취임을 했고요. 23년 9월 기사들을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6월에. 허그 사장의 주택정책 경험 없는 신탁사 임원 출신 내정했다. 전문성 논란이다. 근데 신탁이 부동산 신탁이니까 전문성이 진짜 없냐라는 이런 내용인데 기사를 더 보면은 주도보 신임사장 최종 후보자로 유병태 코랑코 자산 신탁 이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역전세 확산을 하던 시기죠, 23년은. 그래서 보증금 미반환이 있었고 허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이 있는데 주택정책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수장으로 내정했냐? 결국 원희룡인데 유 신임사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빠르면 다음 주에 허그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원희룡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윤석열 관료들이 올라간 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3년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역전세 22년 하반기부터 역전세가 있었고 역전세와 관련한 여러 사건 사고가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커리어가 있었거나 주택시장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코랑코라는 신탁사에서 그러니까 감사 업무 하던 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 신임사장은 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8년 서울대 법학 석사를 받고 이후 91년에서 98년까지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있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KB부동산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부터 2023까지 코랑코에 있었으니까 2009부터 2023까지 15년을 신탁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려의 시선이 있었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데 경험이 전무한 외부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고 감사팀장을 했고 내부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KB에 와서도 주법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룰을 다뤘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는 사람을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 기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 기금에 관련한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 그런 금융 전세 임대차 관련한 제도를 써야 되는 그 수장으로 앉혔으니까 허그 직원들도 놀아야죠. 사장이 이런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역전세가 커지면서 허그는 이제 조단위 손실을 봤죠.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4조 원의 손실을 받고 허그의 자본 참여는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저희 돈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문재인 때도 그렇고 윤석열 때도 그렇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어떤 특정 공공기관장 가가지고 거기서 조직 말아먹는 건 3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그는 이런 방식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했었던 게 뭐냐? 전세대출 보증 한도 지금 허그가 이걸로 한 4조 손실 받잖아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100% 보증해 주는 건데 보증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보험료는 0.1% 수취하는데 사고는 2%로 나니까 이게 10조가 나갔다고 쳐볼게요. 10조가 나가면 2%가 사고가 나면은 그러면 이제 한 2천억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얼마 받죠? 10조에 0.1% 받으니까 100억 받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만 나도 10조 나가도 그냥 1,900억씩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근데 40조, 50조 지금 보증 나가면은 그럼 그냥 거의 1조 단위로 손실 보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보증을 100%가 아니라 그래서 90% 보증, 60% 보증 이렇게 보증을 낮추는 거를 다 합의했습니다. 연초에 전부가 합의했는데 그거를 90% 낮추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 능력을 심사하자고 얘기한 거를 전날 취소를 했어요. 전날. 그 심지어 이것도 얼만큼 양아치냐면은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은행들을 긴급 소집을 하고 서울 집값 과열에 대출 조이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회의록이 있었거든요. 어떤 회의록이 있었냐면 회의록부터 보여드릴게요. 6월 13일에 회의를 한 번 합니다. 소득 심사체계 도입을 한다면서 비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겠다. 은행권에는 개별 은행별로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은 관리 반환하겠다. 제2금융권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전세대출 보증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하겠다. 이미 발표한 추진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갔다고 한 게 6월 14일이고 언제 캔슬했다고요? 6월 13일에 회의하고 14일에 캔슬을 했어. 이게 그러니까 유병태라는 사장은 얼마나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랑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물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공공기관장을 한다는 거는 진짜 수치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인맥이든 뭐든 그걸로 공공기관장이 됐는데 그렇게 공공기관장이 된 사람이 모든 금융부처랑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다음날 취소를 해요? 정신 나간 거죠. 어쨌든 금융당국의 지금 전반적인 스탠스는 이거랑 별개로 최근에 어쨌든 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은행들을 긴급 소집해서 대출을 조일 예정입니다. 대출이 어떻게 늘었냐면은 지금 요만큼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작년 8월에 8조 원 늘었었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대출이 감소를 해왔었는데 올해 그렇게 대출이 엄청나게 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냐면은 지금 대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시차를 두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연초에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잔금을 지금 시점으로 극단적으로 길게 한 경우에 3월에 샀는데 6월 잔금하겠다. 그럼 대출은 6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들이 지금 계약한 것들이 앞으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 3개월 후에. 그러니까 6조를 넘어서면 좀 관리하자 이런 맥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과열 원인이 전세인 거는 이제 삼척종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와 관련한 역전세 사기가 났고 이게 수조 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가 몇몇 명에 걸친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뭐 문진석이나 뭐 맹성규나 뭐 손진석이나 뭐 이런 분들의 회의록을 다 봐도 셋 다 전부 다 전세 사기 관련한 대책을 내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가 지고 있어요. 근데 그 허그 사장이라는 인간은 뭐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빨리 마련이 돼가지고 후다다닥 뭔가 정책을 써도 부족할 판에 뭐 이런 걸 보니까 참 이제 깝깝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는 결국 전세가 이 레버리지를 만들어가지고 매매가 강세를 만드는 원인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전세 대출 그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세 대출 그만하라는 얘기를 저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그 모든 부처에 계속 전달을 하고 있지만은 전세 대출 그만했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전세 대출 중단책을 안 썼던 게 문재인 정부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전세 대출 확장했죠. 그렇다, 문재인 정부도 전세 대출 오히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치솟았죠. 만약에 새 정부에서도 똑같이 전세 대출을 손을 안 본다면은 주택 매매 시장은 강세로 갈 겁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계속 남기고 나서 심지어 그 전세 위에 후순위로 정책 자금까지 쌓아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라니까 레버리지가 60, 70%가 아니라 80%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바란다? 그거는 기만이고요. 그래서 정말 빨간 약, 파란 약이 있는데 빨간 약을 먹고 그 정말 현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눈을 떠야지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